기호사 4번 추미애입니다. 제가 춘천에서 초임 판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곳 원주나 또 저 멀리 삼척, 영월, 태백, 또 홍천, 강릉, 인제, 양구까지 우리 강원도 곳곳을 누비면서 검정도 다니고 또 순회재판도 하는 등 다녀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 제가 결혼도 하고 첫 아이도 낳고 신혼여행도 멀리 가지 않고 설악산에서 신혼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생 첫 무대를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강원도야말로 저의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전두환 통치가 아주 살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시대의 양심과 또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신 판사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또 그때 학생운동 하다가 잡혀서 제 앞에서 재판받으러 왔던 분이 우리 민주당 도의원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때의 그 처절했던 마음이 바로 이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 절대로 이룩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뼈저려서 제가 정권교체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선택했고, 그래서 애당 동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잘했죠? 지난 총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애통하셨겠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새누리당 붉은 물결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한나라당 아성을 깨고 처음으로 이광재 도지사를 만드셨고 또 최문순 도지사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갖고 온 문전 옥답을 새누리당한테 고스란히 내준 꼴이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것은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민심을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정권을 교체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당을 바로 세우고 전당대회 제대로 치러내서 대선 승리의 깃발을 이곳 강원도에서 확실하게 꽂읍시다, 여러분. 개파로부터 자유로운 당대표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심 없는 당대표를 뽑아내야 합니다. 저 추미애 당대표 되면 국회의원 한 석도 없는 강원도가 제대로 대선 운동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 몫을 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희망이 될 평창 동계올림픽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담보해내는 그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이명박 정부의 개념 없는 대북 정책, 남북을 긴장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민주당과 함께 할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강원도와 함께 할 때 정권교체에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추미애 새누리당 품에서 우리 강원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시대의 양심에 따라 민주당에 들어가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정치의 정도를 지켜왔습니다. 단 한 번도 사심을 가지고 정치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개파 정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경선이 돼야 할 전당대회가 민주당 안은 개파 싸움으로 시끄럽고 민주당 밖 진보 진영은 반칙과 위선으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께서 보셨더라면 개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짝짓기, 반칙과 위선 용납하셨겠습니까? 회초리를 드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과 소신, 정체, 정도를 지켜온 저 주비에 당대표 되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노선으로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지켜내고 당을 쇄신해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되찾아오겠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는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잔다르크 유세단을 만들어서 지역 감정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대구에서 하루에 30군데 이상의 유세를 다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후보가 인기 떨어졌다고 후보를 마구 흔들어댈 때 제가 후보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후보를 지켜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뚝심과 원칙 소신 앞으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당을 지키고 후보를 지킬 뚝심과 원칙 소신을 갖춘 당이 어려울 때마다 진가를 발휘하는 진짜 당대표 저 추미애를 뽑아주십시오. 대의원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여성 안 찍어도 자동으로 당선되는 그런 조항 없앴습니다. 당당하게 여성도 앞장서서 민주당을 진두지휘하라 하는 것이 민주당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 추미애를 선택해 주십시오. 대선 승리 이끌겠습니다. 확실하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대통령 후보는 국민을 바라보고 가고 저 추미애는 박근혜를 책임지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 확실한 적임자 추미애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50년 만에 강원도지사를 배출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보궐선거에서 연승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민주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바람, 우리의 승리를 1년 만에 한 입에 새누리당에 털어넣었습니다. 9개 전 지역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전국적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총선 참패가 이어졌습니다. 공천 실패입니다. 전략 부재입니다. 위기관리 부족한 지도부였습니다. 이런 지도부가 야당 의석 하나 없는 강원도의 전패를 만드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강원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처절한 사과 한마디 없다. 이건 당원 대의원 동지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8명의 후보들이 지도부가 되면 우리 강원도 도민과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라도 의원 한 명 없는 이 강원도의 당원 대의원들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 최문순 지사가 제 방에 오셨습니다.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은 동서철도 문제고 국회 연수원 문제, 그리고 폐광지역 개발 예산 관련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강원도를 사랑하는, 강원도의 참 좋은 지방정부의 최문순 지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챙겼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강원도의 친구가 되고 강원도의 대변인이 됐다, 이렇게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전당대회가 흥행하고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외화내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당대회가 어제 제가 100분 토론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친노와 비노, 이방연대가 옳으냐 그르냐,
대권 후보와 당권 후보가 연계되어 있냐 돼 있지 않냐 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민주당을 강화시키고 대선 후보를 어떻게 뽑을 것이며 어떻게 국민들을 감동 주는 정책과 비전을 내놓을 건가를 논쟁하고 싸우는 전당대회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의 소중한 대선 후보를 당권 주자와 연계시키는 이런 어떤 행위와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되고, 대선 후보와 당권 후보를 연계시키는 이런 일은 우리들의 자산을 내팽개치고 우리들의 대권 후보를 상처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린 바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면 안철수도 우리 민주당에게 연대하자고 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면 제3지대의 창당 같은 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강하면 서울시장 후보 못 내는 이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강해지면 민노당이나 진보당에 끌려다니는 야권연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민주당이 강해야 될 거냐? 내부 혁신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당원의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당이 돼야 됩니다. 둘째, 계파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평무사한 정당이 돼야 됩니다. 셋째, 좋은 대선 후보를 뽑을 줄 아는 민주당이 돼야 됩니다. 이런 민주당이 강해져야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안철수도 우리에게 연대를 요구할 것이며 통합진보당도 우리가 주도하는 야권연대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 민주당의 자강론이야말로 대선 승리, 민주당 승리, 국민 승리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선 후보를 잘 뽑을 거냐? 첫째, 하루빨리 대선을 위한 일정 로드맵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둘째, 우리 민주당 후보를 먼저 결정하고 야권 밖에 있는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선 후보 당권 주자 짝짓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늘 새로운 젊은 인물이 있을 때 승리했습니다. 2002년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안희정, 이광재, 송영길이 있을 때 우리 민주당은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젊은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100분 토론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강기정, 당신이 대선 당권 후보가 되면 뭘 할 거냐? 박근혜를 평범한 행복한 국민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강기정 후보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강원대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지난 총선을 떠올리면 강원 지역 동지들께 마음 아프고 죄송스럽습니다. 강원도 양구는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강원은 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항상 뒷전에 밀렸습니다. 소외됐습니다. 사람 좋은 강원도는 항상 뒤에 있었습니다. 겨울, 여름 많은 국민들이 몰려들지만 강원도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강원 지역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를 탄생시키고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던 이 강원도는 무관의 지역이 됐습니다. 강원도에 전당대회로 왔는데 동료 의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강원도의 총선 실패 무엇 때문입니까? 무능하고 결단력 없는 지도부였습니다.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총선연대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진보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쇄신과 변화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민주당과의 연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천 실패입니다. 잘못된 공천입니다. 패권적 계파주의자들이 자기 계파 사람 심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이곳 동해 삼척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질비한데도 후보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탈당한 후보를 도우라는 계파주의자의 지시가 당에 통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공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까지 그 계파주의자들이 여러분께 반성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책임지겠다고 공심위원이 여러분께 강원도민께 무릎 꿇어 반성했던 소리 들렸습니까? 이런 분이 바로 다시 지도부에 들어온다면 우리 대선의 패배는 불보듯 뻔합니다. 계파에 초월하고 지금까지 당의 쇄신에 쓴소리마다 않던 저 이종걸이 이번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저 이종걸이 앞장서서 대선 승리 이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부 오만가무능으로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여러분, 닭깎기 마사오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본 괴뢰 장교, 관동균 장교,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우리 민주당은 재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이 자존심 높은 강원도가 박근혜 의원의 재물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분노를 어떻게 삭히시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승리를 위한 초석을 놓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민주당원의 자존심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만과 무능은 거짓 정치입니다. 과거 연연하고 민생 정치를 버리고 계파주의에 매몰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짓 정치입니다. 그러면 특권층 정당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진짜 정치가 해답입니다. 지도부의 무능으로 강원도가 이렇게 초토화됐다면 우선 강원도를 살리는 것이 민생적 진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강원도 몫으로 최고위원 지정직을 하나 반드시 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도부에 넣어주시겠습니까?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정부는 강원도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민 대의원 동지 여러분, 자부심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철도 많은 인프라 시설들을 강원도의 민생 현안에 맞게 앞장서 챙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행동하는 정치로 강원도를 살리겠습니다. 그래야 강원도민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권은 진짜 정치를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4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자연 씨가 거대한 권력에 죽음을 당했을 때 국회에서 국민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일보와 검찰에 갖은 고초를 3년 동안 당했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이때 저는 사회적 약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배웠습니다. 저희 정권은 눈물이 흘리는 곳이면 마다않고 찾아갔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 희망버스 탔습니다. 촛불 시민과 함께 같이 했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어깨동무 함께 했습니다. 민생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권력 MB정부와 항상 싸우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이종걸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시가 민주당을 바꾸라! 존경하는 강원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름도 친숙한 용식의 문용식입니다. 제가 기호 8번인데 경선에서 줄곧 8등을 하고 있습니다.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득표수에서는 비록 꼴찌지만 인기 측면에서는 1등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깥에 후보마다 도와주는 유세단들이 있잖아요. 그 유세단들 사이에 제가 인기짱입니다. 저만 나타나면 모든 유세단이 문용식 연호를 해줍니다. 왜냐? 연호를 해줘도 계속 꼴찌할 거니까. 네. 후보들 8명 있잖아요. 그 후보들 사이에서도 제가 인기짱입니다. 왜냐? 최고위원회 들어가려면 8명 중에 2명을 제끼고 6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후보들이 보기에 이미 1명 문용식은 제꼈거든요. 특히 여기 5등, 6등, 7등 하는 후보들이 있어요. 우상호, 조정식, 이종걸 후보. 저만 보면 마음이 아주 부근해질 겁니다. 문용식은 됐고 이제 누구를 제끼나 1명만 제끼자,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문용식 6등 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 제가 특정 계파 소속도 아니고 특정 대선 후보의 대리인도 아니어서 비록 조직세는 없지만 제 뒤에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지지자와 국민들의 거대한 민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꼴찌지만 저 끝까지 뛰겠습니다. 지더라도 아름답게 지겠습니다. 당당하게 싸워서 마침내 끝내 역전의 이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여러분. 존경하는 강원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20년 경영하던 나우컴 아프리카 TV 대표이사를 마치고 외부 인재 영입 1호로 당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지역구도 공천도 그 어떤 보장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민주당 통합전당대회에서 80만 모바일 참여 경선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80만의 힘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10%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사상 최초로 한나라당을 역전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비록 지난 총선에서는 졌지만 12월 대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한탄스럽게도 민주당이 이대로 가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에 입당해서 1년간 일을 해보니까 민주당 큰일 났습니다. 당이라면 그 당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없습니다. 당에 주인이 없고 정체성이 없고 시스템이 없습니다.
첫째, 당의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DJ 이후로 주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계파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를 보십시오. 공천권이라는 탐스러운 모임감이 나타나자 계파끼리 서로 뜯어먹으라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는 희생할 줄 아는 게 주인입니다. 당의 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저 문용식이 지도부에 들어가면 모든 계파를 뛰어넘어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당, 주인의식으로 일하는 당, 당을 위해 일하는 민주당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당의 정체성과 노선이 없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좌클릭, 우클릭,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야 지지자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때 DJ는 DJ의 일을 했습니다. 참여정부 시대 때 노무현은 노무현의 일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시대 정신인 지금 우리 민주당은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진보의 길을 가야 됩니다. 진보 개혁 세력의 튼튼한 그 열망을 담는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셋째, 당의 시스템이 없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정치하면서 선거하면서 인터넷이다, SNS이다, 모바일이다, 이거 없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당원 가입한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팩스 보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저희 지지자들이 그 많은 질문을 하고 의견을 던져도 지도부 누구 하나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소통하는 정당, 참여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당의 온라인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현재 5%밖에 안 되는 기능을 50%까지 확대해서 명실상부하게 온오프가 결합된 현대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여기 모두 8분의 후보가 계십니다. 모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문용식 저 혼자만 원외의 평당원입니다. 문용식 저 혼자만 IT기업 20년을 경영했습니다. 문용식 저 혼자만 2040 세대와 소통할 SNS 전문가입니다. 저 문용식이 민주당을 진보개혁 세력의 열망을 담는 튼튼한 그릇으로 만들겠습니다. 2040 세대의 지지를 끌어오겠습니다. 그걸 끌어 모아서 투표율을 5% 올리겠습니다. 대선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문용식 민주당에 일하러 왔습니다. 20년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저에게 제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 민주당의 판을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네, 문용식 후보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이변이요 돌풍이라고 불리는 기호 3번 무게파 후보 김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경선의 변화와 역동성 때문에 민주당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대한부재론이나 대세론 같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단숨에 대세론이 무너졌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세론마저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믿고 거기에 따른다면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경선을 만들어준 대의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겨우 화를 참고 계시는 강원도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강원도 정말 어이없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 후보들이 잘못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총선을 지휘했던 당 지도부는 긴 말 할 거 없이 강원도의 당원 동지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당을 좌지우지해와서 사실상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새로 당대표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까지 당을 장악해온 사람들이 이번에도 다시 당권을 잡는다면 강원도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김한길이가 당대표가 된다면 강원도 민주당 상당히 큰 변화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김한길이가 당대표가 된다면 강원도의 힘을 다시 살려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민주당의 힘을 살리기 위한 당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승리 없이 대선 승리 없다. 김한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친노 정치라는 걸 보면서 노무현 정신을 다시 생각합니다. 노무현 그분은 반칙 없는 정정당당한 정치하자고 주장했는데 밀실에서 당권 나누고 반칙 정치하고, 노무현 그분은 권위주의 타파하기 위해서 평생을 싸웠는데 패권적 계파 정치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과 대의원 당원들을 줄 세우는 정치하고, 노무현 그분은 지역주의 타파하자고 했었는데 원내대표는 전라도가 당대표는 충청도가 이렇게 말하는 정치, 이런 정치 가지고는 절대로 12월 대선 승리 절대로 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당권 나눠먹기, 밀실, 단합의 부당성을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이 잘못된 각본 때문에 정권 교체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파와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달고 있는 이름표 친노니 비노니 친호남이니 하는 명찰 모두 다 떼어버리고 오직 하나의 명찰 대선 승리라는 명찰 다 같이 달고 앞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앞으로 있을 대선 후보 경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더 박진감과 역동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방문연대라는 말 때문에 불공정한 경선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선 공정한 경선 위해서는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엄정한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공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기꺼이 링에 오르려고 하겠습니까? 관객도 많이 모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저는 어느 누가 우리 당 대권 주자가 되든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담져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각본 따라가는 결과가 뻔한 경선, 공정성 시비로 날새는 경선, 그래서 이변과 감동이 없는 맥 빠진 경선, 이런 경선이야말로 대선 필패로 가는 경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만든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때마다 모두 1등 공신으로 꼽힐 만큼 열심히 뛰었습니다. 두 번의 총선 기획단장을 하면서 승리를 이끌었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 책임지고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래서 신문에서는 한길 불패라는 제목도 달고 어떤 신문은 대통령 제조기 김한길 이런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대선 승리의 일념으로 조직도 개파도 지역 연고도 없이 대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자존심 하나 믿고 여기에 섰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대선 승리의 영광을 여러분께 바치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강원 지역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기호 8번 우리 문영식 후보가 용씨가 민주당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저 기호 5번 정식이가 민주당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4.11 총선에서 우리 강원도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광재 지사와 최문순 지사를 만들어낸 우리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참패했습니다. 강원도의 지도가 새누리당으로 새빨갛게 변해가는 모습을 개표방송을 보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셨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셨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당의 잘못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패배의 아픔과 깊은 상실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번 12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과감하게 혁신하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총선 민의는 민주당이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춘천, 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우리 이광재 지사와 최문순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맞춰서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제대로 만들어라. 그것이 강원도 총선의 민심입니다, 여러분. 저 조정식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혁신과 강원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의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조정식은 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 현장에 투신했습니다. 그리고 4년간 노동 현장에서 프레스공으로 노동 대중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곁으로 드러나기보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자 서민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저는 당이 필요로 할 때 선당우세의 자세로 일하고자 했습니다. 당의 원내 대변인으로서 4대 강사업, 언론학법 등 MB학법에 맞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통합협상 대표로서 민주통합당의 출범을 제가 매듭 지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올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정권을 되찾지 못하면 우리에게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강원도를 10벌 넘겨줬는데 또다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전국 지도를 10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선 승리를 향해서 먼저 당의 얼굴을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위기에 처했을 때 44세의 토니 블레어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도 버락 오바마를 내세워 대통령 선거를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의 위대한 강원도 당원 동지들께서는 젊은 이광재 지사를 내보내서 우리 강원도의 변화와 승리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얼굴을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당의 얼굴을 바꿔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원도의 대의원 당원 동지들께서 저 조정식을 정권교체의 선봉장으로 써주십시오. 저를 나가서 싸울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강원 지역의 자랑스러운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조정식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강한 민주당, 그리고 강한 대통령 후보 만들겠습니다. 여기 계신 당원 동지들과 함께 우리 강원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를 네, 조정식 후보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향의 선후배 동지 여러분, 강원도 철원군 동성면 출신의 저 우상호, 오늘 선배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위원장님들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떨어진 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아침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을 강원도청으로 찾아뵀습니다. 강원도를 발전시킬 국회의원이 우리 당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대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강원도 출신 저 우상호가 강원도에서 낙선한 그 9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다. 이제 앞으로 우상호의 지역구는 강원도 9개의 지역구가 모두 우상호의 지역구다. 이런 마음으로 노력하겠다.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앞서서 강원도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만, 그 말씀은 강원도 출신 우상호가 떨어져야만 성립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자임하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광주에서 34표를 받았습니다. 고향이 강원도다 보니 마음이 많이 떨렸습니다. 혹시 내 고향에서마저 외면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파, 어떤 대선주자의 도움도 받지 않았기에 득표하기 어려웠던 저 우상호, 강원도의 아들의 그 뚝심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시대의 막차가 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시대의 첫 열차가 되기를 갈망하는 저 우상호에게 여러분들 도와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선 승리의 열망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총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통합에 성공했던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기회였고 한나라당은 위기였습니다. 위기를 맞이한 한나라당은 푸른 잠바를 입다가 빨간 잠바를 입고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심지어 지도부에 정치 초년병인 민간인들을 지도부로 만들어서 총선을 치렀습니다. 안정과 경험, 경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당은 어땠습니까? 총리 출신의 안정과 경륜 넘치는 훌륭한 분을 모셨고 그렇게 했지만 분위기 좋으니까 계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자기 계파가 미는 정치인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파의 후보를 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꿨을 때 우리 당원들이 웃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뭐야? 그런데 그렇게 비웃던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안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 치르는 이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과연 변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의 안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계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대선 주자는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지도부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민주당, 혁신하는 민주당, 몸부림치는 민주당을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마음을 열 텐데 오직 계파의 이익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TV토론에서 유력한 두 후보님이 말다툼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당 지도부가 될 두 분이 말싸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호소합니다. 유력한 두 후보님, 이제 사소한 일로 다투지 말고 당의 단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대선 주자에게 호소합니다. 경선 중립을 지켜야 할 이 차기 지도부에 자기의 대리인을 얻기 위하여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중립을 해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은 변해야 됩니다.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재미있는 전당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감동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감, 그 절절한 진정성을 보여줬을 때만이 국민들이 마음을 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30대 가장이 자기 아내와 5살 난 딸이 보는 앞에서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 30대 가장에게 희망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손을 내밉시다.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 민주당이 당신들을 책임지겠다.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호소하면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때 국민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민주당에게 대권을 넘겨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혁신이고 우리의 변화고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성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보다 우리의 밥그릇에 관심이 더 많았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저희 486 혹시 권력에 취했던 것은 아닌지, 정말 진실로 현장을 지키며 그 어려웠던 국민들에게 함께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 우상호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거듭나겠습니다. 87년 6월 항쟁 전두환과 맞서서 직선제 개헌을 만들어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하는 이 열렬한 열망으로 싸우겠습니다. 전두환과 싸웠던 저 우상호, 박근혜 두렵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 박근혜와 맞서서 산산이 부서질지언정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의 아들 우상호, 늘 웃고 사니까 물감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감자보다 뒤에 붙어있는 바위란 말을 좋아합니다. 단단한 바위 같은 강원도의 뚝심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도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확정져서 만든 혁신도시가 발전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물진흥공사도 와 있고 건강보험공단도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관광공사도 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했던 국가균형발전 그 일환인 세종시와 더불어 혁신도시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1980년도에 제가 춘천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도망다니다가 전두환 일당한테 붙잡혀가지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붙잡혀서 춘천교도소에서 감옥살이를 했는데 감옥살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아빠 얼굴을 못 알아보는 딸을 보니까 마음이 영 짠해서 지금도 제가 그 딸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삽니다. 어렸을 때 제가 너무 아이한테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강원도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고 당선이 못 되신 김진희, 김원창, 송기원, 송영철, 송은석, 안봉진, 조일현, 정태수 후보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주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후보님들에게 다시 한번 뛰자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원외위원장님들이 이번 정권 교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예산과 사람과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권을 교체해야 평창 동계올림픽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춘천, 속초, 동석 고속철도도 놓고 여주, 원주 간 경전철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정권 교체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강산을 가다 보니까 그 금강산 관광이 절단이 돼서 고성 일대 상가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마저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은 결국 핵심은 정권 교체에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핵심은 우리 당의 후보를 잘 뽑아서 박근혜를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유신의 딸입니다. 유신의 딸이 다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일자리, 자녀들 교육, 보육 이런 문제를 민생 투어를 해서 모든 후보들이 다 체험을 하고 그걸 갖고 토론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당의 공약으로 만드는 민생 투어 공약을 해서 강력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대선 후보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 여망은 지금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이번 총선에서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이 그런데 그것을 수습을 잘 못해서 받아내질 못했습니다. 우리 당은 위기관리 능력이 없었습니다. 최고 지도부들이 자기 주장만 했지 하나로 통합해내질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은 동지적 애정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따르고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입니다. 오래 한 정치 끝에 제가 깨닫은 결론은 결국 진정하게 하느냐, 말로 하느냐, 그에 따라서 국민의 감동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원주에서 지학순 주교가 유신 체제를 무너뜨릴 때 바로 학생운동을 하면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80년대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권교체를 이룩하는데 누구보다도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균형 발전,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말로는 계파를 없앤다고 하면서 실제는 계파를 조장하는 그런 운동으로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받고 대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대선을 이기려면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고 진정해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이번 경선은 우리의 대의원들의 모든 뜻을 다 하나로 모으는 선출 과정입니다. 대의원들을 갈라치게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힘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장하신 대의원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민주당을 위기에서 관리를 잘 할 것인가? 그리고 원숙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정권교체의 선봉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이번 정권교체야말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지 않은 이 정치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무슨 욕심이 있어서 당권을 야합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저의 마지막 헌신으로 정권교체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해찬 후보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한마음결의 사랑 민중 속에 활짝 피어라. 손에 손 맞잡고 나가자.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통합당.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들 지정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